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오늘도 주식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보통주라는 주식을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게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같은 직장에 계신 분이 오늘 이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걸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 주식은 항상 다 똑같이 저는 주봉이나 달봉으로 좀 시작을 할 거예요. 달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짧게 보는 거, 되게 짧게 보여지기 때문에 주봉으로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일봉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만 보더라도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좀 상승을 많이 했네요. 4,000원대가 22,000원대로 왔고, 다른 그 어떤 종목들, 지금 막 조정을 받고 있는 IT 종목으로 봤었을 때랑은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 20% 정도? 최고점 대비는 한 20% 정도 내려간 상태고, 이런 위에 이런 꼬리로 남은 거를 좀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15% 정도 떨어진 정도는 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앞부분, 올라가는 부분은 말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매도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기보다 지지 저항 추세선을 가지고 어떤 흐름이 있고 어떤 흐름에 맞춰서 매수나 매도를 해야 될지 보는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 최고점에다가 이런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해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이제 설명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실제 이제 제가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의 순서대로 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고점 자리에 추세선을 하나를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있었던 고점,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에다가 맞춰서 그릴 것 같네요. 우선은 여기가 더 고점으로 보이니까 여기다가 찍고 이렇게 그어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흐름만 이제 보는 거죠. 이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아니면은 현재 기준 돌파를 한 상황인지 아니면 이 밑에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은 장이 좀 좋지 않은 하락장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위에서 있으니까 그래도 이 하락장의 과정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우고 채널로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패러럴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세선에 그렸던 거랑 똑같이 두 개의 포인트를 잡고, 세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다 찍냐면 이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를 찍었던 기간 내에서 가장 저점인 부분에다 세 번째 포인트를 찍습니다. 그럼 이런 하락 채널이 그려지죠. 하락 추세는 이 선 하나만 있었을 때는 하락 추세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영역을 잡고 움직이는 거를 하락 채널로 봅니다. 이렇게 그려봤더니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좀 저항 나오고 떨어졌다가 지지받고 가고 쭉 내려오다가 이 구에서 지지 나오고 그래도 좀 큰 상승 나오고, 이제 또 내려와서 이런 구역에서도 지지를 한번 받고 깨지고 다시 또 지지받는 그림에서 여 아래까지, 이게 코로나 빔이겠죠. 코로나 빔 때 이 채널의 하단, 결국 이 가격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이 채널이 없었다면. 보통 이제 최저점이 이 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구역에서 매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차트 분석하는 기준으로. 저 역시도 이 구역에서 매수를 받을 만한 그 상황일 것 같아요. 만약에 예전에 이런 걸 분석해서 매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런 구역에서 분명히 매수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구역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손절을 칠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매수를 어디서 받아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지점, 반등이 나올 지점을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지 저항선으로는.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기준으로도 잡기가 힘들죠. 왜냐면 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곳에 대한 피보나치를 그릴 수 있다라면, 뭐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라면 그 지점에서 매수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피보나치를 그리진 않았을 거고, 뭐 이런 단기간에서 이제 피보나치를 그리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기준으로 봤어도 이 구역이 과연 나오기 쉬웠을까라는 생각을 좀 봤었을 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구역 안에서 반등이 좀 나와서 내려가는 오파동의 그 과정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우선은 잠깐 이렇게 해보면 1.618 이렇게 해서 1.618에선 반등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예측은 좀 가능할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가격들 포인트가 있어서 신뢰도를 그렇게 높게 잡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시작점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파동의 경우 결국에 하락하는 중간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초단 파동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게 결국에 5파동까지 또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가 되게 낮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채널이 다음 매수를 받는 구역을 알려주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받았다면 되게 운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채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여기도 한번 설명을 좀 해보고 싶어요. 보통 이런 하락 추세를 상승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올라갔잖아요. 언제 매수를 받냐라고 봤었을 때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받는 자리에서 매수를 보통 받게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래도 뚫고 올라간 걸 보고 매수를 받는다라고 하면 매수 받을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57,100원 정도에서 매수를 받았을 거고, 거기가 깨지는 거를 주봉 기준으로 한다면 주봉으로 이제 깨진 걸 보면 이제 이런 자리 다시 채널 상단에 올 때 매도를 하게 되죠. 손절을 하게 되죠. 좀 더 자세한 타점 그때 가서 좀 잡고 싶다라고 하면 일봉으로 좀 교체를 해서 일봉 기준으로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거 자체가 하나의 가짜 상승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크게 음봉으로 꽂고 채널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런 건 반등 자리는 이런 지지저항 자리, 여태까지 제가 다른 방송 올렸던 거에서 지지저항 그릴 때 어떻게 그렸는지 아시죠? 실질적으로 이걸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쳐도 굳이 올라가는 거 매수 받을 게 아니라 이런 자리는 한 번 더 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받는 지지저항 자리로서 괜찮은 자리가 될 거고, 이런 자리가 깨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깨졌겠죠. 매수를 받았어도 깨지게 되면 올라오는 이 자리 다시 한번 터치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팔게 되면 손절은 거의 미미하게 갈 수 있다 라고 많이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하락 채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이제 또 이런 중앙 미드선에서 또 매수를 받았을 때는 반등을 좀 먹을 수 있겠죠. 그런 반등의 보통 매도 자리는 이런 자리가 최대값으로 이런 하락 추세선 그렸던 거를 최대값으로 보통 잡고 매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뚫고 올라가는지 안 뚫고 올라가는지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는지 좀 테스트 매도를 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켜본 다음에 뚫고 올라간 거 내려오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받고 반등을 하러 가는 거를 이제 먹는 게 기본적인 매도 매수 방법입니다. 그러고 이제 또 계속 장투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못 올라가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더 받을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이런 자리가 뚫리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제 좀 뚫리게 되었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번의 차례를 반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진짜 저점이 어딘지 결과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바닥인지 아닌지 한번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런 추격 매수 하는 자리, 만약에 이렇게 쌍바닥을 이루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가 되죠. 뚫고 지지받고 상승의 힘을 받는 진짜 상승장의 그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 아니면 매수를 받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사실 이때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안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매수를 반복해가면서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뭐 이런 기회는 가장 운이 좀 좋은 상황인 거고, 매도를 또 이런 자리에다 했겠죠. 여기가 왜 그어져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1차적으로 이런 게 뚫려도 결국에 이런 자리는 한 번 더 테스트하러 온다. 그래서 매도를 이때 다 하고 이런 미드선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좀 깊게 기다리면 이런 자리까지 기다려서 지지 구역에서 받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1차 매도,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 2차 매도, 떨어지면 1차 매도 한 걸로 다시 좀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각자 개인마다 전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하고 다른 종목에서 좀 놀다가 와서 다시 보는 경우, 그런 게 보통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채널을 그리고 이 채널만으로도 매도 매수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또 만약에 나는 저점에서 매수를 받고 장기 투자를 하는 스타일로 갈 거다. 그러면 매도를 이런 자리는 단타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장투를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나? 이게 언제 고점이 생길 거고 다시 하락이 분명히 언젠가는 생길 텐데 그 파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 하락 추세선을 그렸던 것처럼 반대로 이제 상승 추세선을 그리게 돼요. 이제 아래의 저점끼리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서 여기다가 결국에 그려야 되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1차적으로 이런 추세선을 그렸을 거고 여기가 나오지 않고 이런 자리를 봤었을 때요. 이런 자리. 그러면 여기서 이런 추세선이 깨지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의 힘에서 하락의 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기준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이 이제 이 추세선이 깨지면 그냥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추세를 보고 어깨에서 파는 그런 전략이고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그 이후에는 그려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세 번째로 또 이게 개인마다 또 달라서 이런 식으로 이런 가파른 첫 번째 추세선이 있었다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추세선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채널 사이에서 다시 한번 판다라고 하면 이 추세선에 닿을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 이런 추세선에 다시 닿을 때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 그걸 이제 손절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자리 손절이 아니죠. 결국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익절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게 되는 추세만 보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은 이제 나 여기까지 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린 게 틀렸다. 좀 너무 일찍 매도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날봉으로 좀 봐볼까요? 이렇게 해서 왔다 하고 깨지면 바로 손절하고 다음 매수 자리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을 찾아서 과연 거기까지 내가 지켜볼 수 있을 것인지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런 추세선에서 매도를 하는 것도 기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깨지더라도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더러 많거든요. 그러면 날봉으로 돌아와서 이 구역의 지지라인은 어딘가 여기가 정말 깨지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잡아서 그런 자리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보고 이제 여기서 깨지면 나 무조건 이제 익절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고 이런 자리를 지켜주면 그래도 한 번 더 보겠다. 그러면 이제 매도 자리는 이 추세선에 닿을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이 분홍색 선은 어떤 기준으로 제가 잡았냐면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항받았던 자리가 총 크게 봤었을 때 이 첫 번째 구역 여기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세 개의 구역이 매도가 좀 확실하게 나왔던 자리예요.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요. 저항이 나왔던 자리죠. 그럼 이런 자리는 가로줄로 좀 그을 수 있을 거고 그런 자리에 저는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제 자석을 켜고 그거 보면 딱 여기입니다. 이 캔들의 종가예요. 그래서 여기 캔들에 그 다음에 나왔던 뚫고 올라갔었을 때 지지받는 자리 이런 자리를 종가로 그었을 때 이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이 음봉 캔들 기준으로 하면 이거고 양봉 캔들 기준으로 하면 또 이게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은 좀 잡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역을 최후의 보루선으로 보겠다. 아니면 이런 자리는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그냥 딱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다시 매수를 받는 그런 물량을 늘리는 자리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매수를 또 단기적으로도 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받았던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언제 팔아야 되는지도 체크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구역이에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정말 그 고점일 수도 있고 하락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변곡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곡점?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최고점 자리라고 그냥 말을 할게요. 최고점 자리에서 이 고점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에 있거나 아니면 조정 중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추세를 단기 추세가 되겠죠.
단기 추세를 그려보고 똑같이 이번에는 패러럴 채널로 또 바꿔서 거기서 나온 저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은 이런 자리도 또 매수를 받을 수 있었던 구역이고 이런 자리는 또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구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자리는 또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역이 될 거고요. 뚫고 올라가면 이제 지지받는 자리 이런 선에 올 때 매수를 받을 수 있는 또 근거가 되겠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좋은 형태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런 하락 채널을 뚫고 올라가면 상승으로 가는 그 새로운 상승 채널이 또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또 한 번, 저는 이제 단타 많이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기서 여기 또 채널을 그려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올라가서 이런 자리 오면 또 매도를 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길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채널을 이런 식으로 두 배로 그리게 될 거고 여기서도 만약에 위로 올라가지 않고 만약 밑으로 내려가서 깨졌다. 그럼 이런 식으로 채널을 두 배로 그렸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두 종류만으로도 충분히 매도 매수를 할 수가 있는 트레이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매도 나는 오늘 그냥 내려왔으니까 살래라든지 저거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는데 조정 중인 거 아니야 해서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살래 이거랑 또 누군가가 주변에서 추천을 해줘서 그냥 이거 한번 사볼게 해서 사는 거랑은 큰 차이가 결국에 생길 겁니다. 이거는 순전히 자기가 분석을 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경험을 늘릴 수 있고 나중에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투자적인 방법으로 기준만 잡고 잘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전업 투자자로 가더라도 좋은 결과가 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결국에 기준이 가장 중요하거든. 기준이 있냐 없냐가 트레이딩에서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추세만이라도 살짝 배워서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좀 머리도 아픈데 말을 또 많이 해서 조금 어지럽네요. 그래서 어차피 분석도 다 했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